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주 일요일 홈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했다. 경기 내내 23점 정도의 리드를 유지하며 승리를 노렸는데 4쿼터 승부처를 내준 게 아쉬웠다. 코번이 11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등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정현이 14.6어시스트로 핸들러 역할을 잘했는데 이원석이 부진했던 것이 아쉬웠다. SK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KCC에 패하며 연승 행진이 10경기에서 끝났다. 최준용과 송규창의 복귀가 다시 미뤄진 KCC였기에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였지만 3쿼터 급격하게 무너진 것이 컸다. 오원희가 라렌과의 매치업에서 고전하며 야투 성공률 31%에 그쳤고 특히 외곽포에서 상대에 밀렸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리그 선두이자 최고의 현재를 보낸 그들을 폄하할 수는 없다. SK의 승리를 본다. 삼성이 연패에도 경기력 저하가 있는 최근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KCC전 패배 이후 충분하게 휴식했고 이 경기의 집중력을 초반부터 끌어올릴 리그 선두에게로 무게감이 실린다. 자밀원희가 좋은 체력 상태로 코번과 데릭슨 상대로 득점을 올릴 수 있고 안영준과 김선영이 트랜지션으로 홈팀 수비를 무너뜨릴 SK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KT 손익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지난 일요일 원정 경기에서 KCC에 패했다. 상대가 백투백이었고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많았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오누아쿠가 모처럼 30분 이상을 소화하며 11리바운드 포함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정호영이 초반 득점을 몰아쳤는데 승부처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그래도 벤치에서 나와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정효근과 이관희 등 베테랑들의 활약은 좋았다. KT는 지난주 일요일 원정 경기에서 모비스에 승리하며 부진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1쿼터에 밀렸던 경기였는데 2쿼터 바로 역전에 성공했고 상대가 치열하게 추격한 4쿼터 마무리를 잘했다. 허운이 3점 난조를 골밑 돌파로 극복하며 18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웨인 빅맨 로메로가 20.7리바운드로 활약했다. 박성재와 박준영 등의 활약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KT의 승리를 본다. DB는 정효근 효과를 보며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가 좋아졌다. 그러나 오누아쿠의 공격 적극성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해먼즈 외에도 집요하게 상대 골밑을 공략하는 로메로의 득점력이 살아났고 허운이 돌파를 통해 알바노에 밀리지 않을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한은 직전 홈경기에서 썸에 패했다. 꾸준하게 끌려간 경기였지만 이경은과 구슬의 득점이 터지며 역전에 성공했고 종료 4초 전 신지연의 골밑 득점으로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0.7초 전 3점 파울을 범하며 역전패했다. 김정은에게 버저비터를 허용하며 패했던 하나은행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당한 최악의 패배였다. KB는 지난주 토요일 홈경기에서 삼성생명에 패했다. 1쿼터 폭발한 허예은의 3점포와 경기 내내 에너지 레벨을 뿜어낸 양지수와 이채은 등의 활약으로 종료 1분 전 2점 차의 리드를 잡았는데 미츠키에게 허용한 3점포가 뼈아팠다. 그래도 경기 후 감독이 얘기했듯이 패배에도 아주 좋은 경기를 했다. 강희슬만 바라보던 모습이 아니라 코트를 밟은 모든 선수들이 적극적인 공격에 임했고 나가타 모에와 여뮤나의 수비도 강인했다. 신한의 승리를 본다. 썸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이 경기에는 장염으로 지난 주말 결장한 리카가 돌아올 것이기에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또 김지영과 신이슬 등 앞선에서 마크맨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선수들이 있기에 허예은의 경기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홍유순이 사이즈의 우위 속에 나가타 모에의 페인트존 침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을 신한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OK 상대로 고전했지만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다. 다양한 공격수들을 기용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OK의 두 세트를 빼앗겼지만 서브 득점에서 앞섰고 요스바니가 55%의 성공률로 33점을 폭발했다. 정한용이 돌아온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 풀 전력이지만 한 선수와 유광우 등 베테랑 투세터의 기복이 의외로 있다. 형캐는 지난주 금요일 경기에서 한전에 완승하며 연승을 이어갔다. 좀처럼 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페이스인데 상대보다 공격 성공률이 20% 가까이 높았고 블로킹에서도 14대7로 압도했다. 허수봉이 시즌 최저인 32%의 성공률로 부진했지만 레오가 타점을 살리는 공격 시도로 71%의 성공률로 26점을 뽑아냈다. 최민호와 정태준 등 중앙의 활약도 꾸준하기에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형캐의 승리를 본다. 대한항공이 형캐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리그 선두인 형캐가 압도한다. 레오와 허수봉의 위력적인 쌍포 외에도 황승빈이 코트 위의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형캐가 라이벌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승리하면 공동 1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흥국생명 원정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며 완패했다. 모마가 41%의 성공률로 13점을 기록했지만 상대 블로커 피치에게만 블로킹 5개를 당했고 정지훈과 위파위 등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김연경과 정지훈 등의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김다인이 안정적으로 볼 배급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웠다. GS는 지난주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승리하며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언제나처럼 믿기 어려운 활약을 한 실바의 존재감이 엄청났다. 3세트와 5세트의 고비 상황에서 공격 코트 전면에 나선 실바가 48%의 성공률로 42점을 몰아치며 활약했고 유서연이 퀵오픈과 연타 등을 섞으며 16점을 기록했다. 38%의 성공률을 기록한 권민지의 활약도 좋았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GS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연승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피치를 비롯한 흥국생명의 높이에 고전했지만 뚜이와 오세연 등이 나설 GS 상대로는 양유진과 이다연의 높이가 돋보일 것이다. 실바에게 줄건 줘야겠지만 모마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중앙에서 앞설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